도쿄의 한 조용한 서재에서 야마자키 켄타로는 오늘도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일본의 국민적 작가로 불리는 켄타로는 지난 40년간 일본의 전통 문화와 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책들을 써왔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 오늘 NHK 인터뷰 준비는 되셨습니까? 담당 편집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켄타로의 신작 출간을 기념하는 특별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물론입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켄타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며칠 전부터 품고 있던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오후 2시 NHK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켄타로의 신작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선생님, 앞으로의 집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켄타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올해 특별한 도전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켄타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도전이신가요? 올해 안에 한글을 마스터할 계획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일본 전통 언어의 수호자로 불리던 야마자키 켄타로가 한글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글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켄타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켄타로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딸 유미코였죠. 아버지, 방금 방송 봤습니다. 정말 한글을 배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미코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유미코야, 왜 그렇게 놀라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아버지, 왜 굳이 한글이에요? 다른 언어도 많은데. 켄타로는 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죠. 켄타로가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새로운 역사서를 집필하던 중 조선시대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거든요. 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켄타로는 한국어 원문과 일본어 번역본을 비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부분들이 여러 곳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켄타로는 한글 원문을 직접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는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뜻과 소리를 다 품고 있다니. 인터넷으로 한글의 원리를 찾아본 켄타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거든요. 바로 그때 손녀 미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20살의 미호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Z세대였죠. 할아버지, 뭐 보세요? 미호야, 한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단다. 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글에 관심 있으세요? 저 한국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켄타로는 놀랐습니다. 손녀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이니? 어떻게 배웠지? K-팝 가사랑 드라마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할아버지, 진짜 한글 공부해봐요. 재밌을 거예요. 미호는 자신의 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가져와 켄타로에게 건넸습니다. 켄타로는 그 교재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기역, 니은, 디귿. 켄타로는 한글 자음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미호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배우실 거예요? 켄타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대로 배워보고 싶구나. 그날 밤 켄타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설렘과 동시에 주변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켄타로의 한글 학습 선언은 일본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료 작가들과 출판계 인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죠. 켄타로 씨, 정말 한글을 배우실 건가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다나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걱정 어린 목소리였죠. 다나카 씨,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켄타로는 친구의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경직된 이미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켄타로는 동네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었죠. 젊은 엄마들, 은퇴한 부부, 그리고 켄타로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강사로 나선 사토 교수는 40대 초반의 젊은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켄타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야마자키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의 책 잘 읽었습니다. 켄타로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죠. 한글은 읽는 것보다 깨닫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켄타로는 사토 교수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표기체계가 아니라 깊은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켄타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교차했죠. 한 달이 지나자 켄타로의 한글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한 수업에서 켄타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권력이 아닌 나눔의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토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켄타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자가 소수의 지배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거든요. 문자는 권력이 아닌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지? 켄타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문자와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죠. 그날 저녁 유미코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니? 한글 공부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선택이 우리 가문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미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아버지의 행동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미코야, 나는 가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것뿐이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왜 하필 한글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아세요? 켄타로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슬펐거든요. 유미코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빠는 정말 슬프구나.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건 아버지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날 밤 켄타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말이 옳은 것일까? 정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켄타로는 한국어 학원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학원 게시판에 누군가 악의적인 낙서를 해놓은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한국어를 왜 배웁니까? 일본인답지 못하네요. 켄타로는 그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사토 교수가 켄타로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사토 교수는 켄타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일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날 켄타로는 수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말 이대로 한글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 집에 도착한 켄타로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편지였죠. 손녀 미호가 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가 쓰는 한글 정말 멋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켄타로는 손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다음 날 켄타로는 다시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사토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켄타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켄타로의 실력은 일상 대화 정도는 가능할 만큼 늘어났죠. 사토 교수는 켄타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현지에서 한국어를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켄타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켄타로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선 켄타로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죠.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켄타로는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세종대왕을 실제로 마주하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다음 날 켄타로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이건 문자가 아닌 혁명이다. 켄타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썼던 철학과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박물관 해설사가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켄타로는 놀랍게도 그 설명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켄타로는 해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켄타로는 사토 교수와 통역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죠. 선생님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토 교수의 칭찬에 켄타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켄타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켄타로의 한글 학습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정말 출연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텐데. 담당 프로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켄타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방송 당일 켄타로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글은 나를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넘어선 지식의 자유였습니다.
켄타로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송 중 켄타로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의 묵념, 한글 박물관에서의 감동,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진솔하게 전달되었죠. 방송을 본 유미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 당신은 정말 스승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 유미코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유미코야, 이제 이해해주니? 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켄타로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방송 이후 켄타로에게는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글 관련 강연 요청이 쇄도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켄타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같이 책 써봐요. 손녀 미호가 신나서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글 학습 에세이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죠. 좋은 생각이구나, 미호야.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쓴 한글 이야기라니 정말 의미 있을 것 같구나. 켄타로와 미호는 함께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글 이야기는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었죠. 어느 날 켄타로는 한국어 학원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학습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는 76세에 한글을 시작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어요. 청중들은 켄타로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었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부터 한글 공부 시작하려고요. 켄타로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켄타로와 미호가 함께 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76세 한글을 만나다였죠.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켄타로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세계의 문자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국경을 뛰어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76세에 시작한 한글 공부는 켄타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편견을 뛰어넘는 열린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까지 모든 것을 얻었죠. 켄타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소중함과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은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